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선장주 JJ 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3월 28일 정규 토익 시험은 잘 보셨나요? 좀 어렵고 좀 헷갈리던 문제들도 많이 있었죠. 오늘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요. 좀 마음 내려두시고 저와 함께 어떠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평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 해커스 토익 사이트 아시나요?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가보시면 토익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공부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는 오늘 토익 총평 Part 5, 6를 담당했는데 한번 먼저 Part 5, 6의 난이도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파트 5 문제는 총 30문제 나오죠. 보통 우리 30문제는 문법 반 그리고 어휘 반 15문제씩 나오는 게 보통인데요. 오늘 시험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문법이 16문제, 어휘가 14문제.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문법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난이도가 좀 더 어렵진 않고 중간 정도 수준이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평소에 잘 준비하셨다면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정도 난이도를 측정을 했고요. 어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약간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평이했기 때문에 또 어휘 문제 또한 중으로 잡았습니다. Part 6로 넘어가서요. Part 6의 어휘 문제, 문법 문제 또한 한 문제 정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평이해서 중으로 잡았고 문장 넣는 문제 또한 엄청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으로 잡았고 전체적으로 오늘 Part 5, 6는 중중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포인트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 우리 첫 문제부터 정말 헷갈렸습니다. Now ahead. Now 지금, ahead 미리란 뜻이죠. 자, 문맥으로 가면 좀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문맥에 이 빈칸에 now 넣을래요? ahead 넣을래요? 자, 문맥상 보니까 만약 emergency loan이 어떤 급전이 필요하다면, 급한 대출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지금 연락해, 미리 연락해. 약간 좀 헷갈리죠. 자, 그러면 우리 ahead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면 이게 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ahead는 미리란 뜻인데 in advance하고 같은 뜻이죠. 보통 어떤 시간에서 시점에서 더 앞서서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head는 어떤 일을 미리 계획하다라는 플랜과 같이 많이 쓰이고요. 어떤 공사나 일정들이 미리 끝나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ahead를 부사 말고도 전치사 ahead of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다 빨리. 그래서 우리가 ahead of time 하면 의외로 빨리, 시간 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나 어떤 마무리가 생각보다 2주 전에 빨리 미리 끝났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할 때 미리미리 어떤 여행 계획을 짜다 이런 식으로 ahead가 쓰는 거죠. 그럼 이 문맥상은 돈이 지금 필요하다면 나에게 지금 연락해라는 now가 정답으로 들어가야만 맞는 문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의 정답은 now로 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가보실래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tentative 그리고 pending이라는 형용사 어휘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 빈칸 뒤에 schedu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tentative, pending.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케줄을 수식하는 형용사, 우리가 일시적인 임시의, pending은 우리가 지금 체류 중인, 계류 중인, 그리고 임박한 이 스케줄과 뭔가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사실상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자, 우리 이 tentative를 좀 더 정확히 알고 가볼게요. 보통 콜로케이션 하면 우리 그 토익의 연어, 즉 짝꿍 단어라고 하거든요. 토익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진짜 토익 고득점으로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 보통 우리가 토익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어떤 스케줄이 잡혔다 아니면 뭔가 정지되다, 중지되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tentatively라는 부사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temporarily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라는 tentatively와 temporarily,는 scheduled나 이런 suspended라는 동사와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이걸 좀 살짝 변형해서 이번 나온 건데 이렇게 tentative나 temporarily 형용사는 schedule이나 아니면 suspension이라는 이렇게 중지, 일시적인 잠정적인 스케줄 아니면 이렇게 일시 중단, 잠정적인 중단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도 이렇게 스케줄과 서스펜션이 어울리고 이런 동사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부사로도 연결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짝꿍 단어들을 여러분이 같이 암기하신다면 토익 문제를 푸실 때 어려움 없이 아까 같은 문제도 스케줄이라는 걸 수식하는구나. 그럼 스케줄 앞에 형용사 문제는 tentative와 pending이 있으면 뭘로 찍으면 돼요? 그렇죠. tentative로 딱 답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pending을 한번 잠시 보죠. pending을 보면 형용사로 계류 중인, 임박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pending은 전치사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는 중에라는 전치사로도 pending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JJ쌤, pending은 그러면 언제 써요? 보시다시피 뭔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계류 중이다 아니면 임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그젬플을 만들어 보자면 자, 나의 그런 job application status, 지금 내 지원서의 상태가 지금 pending이다라는 뜻은 뭐예요? 지금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나 아직 결론이 안 된 상태다, 계류 중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이런 pending 형용사는 보어로서 많이 쓰인다는 점, 특히 명사 앞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좀 더 pending이 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콜로케이션으로 tentative schedule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문제 또한 surely와 short, 부사냐 형용사냐. 자, 이거는 솔직히 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토익에서 이 문제 또한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약간 콜로케이션, 짝꿍 단어를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콜로케이션 한번 짝꿍 단어 한번 보자면 우리가 뭔가 빈칸 뒤에 after 전치사나 접속사나 following, 그렇죠? 이것도 이후에라는 뜻이죠. 아니면 전에라는 뜻도 돼요. before 아니면 prior to, 전에. 이렇게 빈칸 뒤로 after나 following, before, prior to 이렇게 오면 우리가 앞에 부사가 딱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부사가 항상 정해진 상태로만 온다는 거죠. 짝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많이 있어요? 보통 곧 즉시란 뜻으로서 shortly after, shortly following, shortly before, prior to 이런 식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soon, immediately, promptly, momentarily, right after, right follow 이런 식으로도 following, right following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점을 여러분이 같이 짝꿍 단어로 암기하신다면 토익을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똑같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로. 그래서 난이도가 높진 않고 제가 중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빈칸이 있고 그 뒤에 after가 나온 걸 보고 부사는 항상 after와 잘 연결되는 짝꿍이 shortly after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한 직후에, 그래서 이렇게 짝꿍으로 암기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네 번째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에서 우리 Part 5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quantity와 output. 그거 오늘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는 이거 정말 문제가 안 되는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증가된 제조업 빈칸 주어가 빠져 있죠. 뒤에 allow가 동사로 왔고요. 그럼 여기다 quantity, 양, output. 이것도 양은 양인데 좀 정확히 알아보면 quantity 어떤 양이나 수량, 다량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output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생산량, 산출량이에요. 그러면 증가된 어떤 제조업의 양이 허락했다. 컴퍼니를 더 많은 걸 수출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되고, 아마 생산량이
증가한 생산량이 이렇게 해도 뭐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정답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알면 바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좀 이 컬로케이션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토익 공부하실 때 이 짝꿍 단어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런 짝꿍 단어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전체적인 문장을 보지 않고도 딱 빈칸 앞뒤만 봐도 답이 무엇인지 정말 1, 2초 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실래요? 불가산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 형용사, 한정사가 있는데 much와 같은 많은의 뜻의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an amount of, 우리가 amount라는 거는 양인데 이건 그냥 혼자서 이렇게 딸랑 쓰는 것보다는 토익에서는 an amount of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다량의라는 뜻으로서 상당한 양의. 그리고 quantity도 이 명사 혼자만 딸랑 쓰는 게 아니라 a quantity of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형용사처럼 쓴다는 거예요. 한정사.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게 a great deal of로 가거나 아니면 a volume of 그리고 plenty of 아니면 a lot of나 lots of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많은 양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 뒤에 불가산 명사가 딱 따라오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형용사처럼 얘네들을 딱 꾸며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토익 시험에서 an amount, quantity는 이런 식으로 혼자 딸랑 명사보다는 an amount of나 a quantity of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뒤에 불가산 명사를 붙이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문제에서 보시더라도 우리가 increased manufacturing 빈칸까지가 주어 자리잖아요. 그리고 동사 왔고 그러면 딱 보자마자 우리 quantity냐 output이냐 여기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a quantity of 많은 양의 수량의 다량의 라는 뜻으로서 이런 식으로 a quantity of로 가면 답이 될 수 있지만 얘는 딸랑 혼자서 이렇게 그런 거 없이 quantity라고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거죠. 토익 베이스에서는 이거는 그냥 쓰지 않고 a quantity of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증가된 제조업의 생산량이 허락했다 컴퍼니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아웃풋으로 딱 고를 수 있게끔 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a quantity of, amount of, a volume of는 우리가 토익 문제에서 이 amount나 deal이나 quantity나 volume 앞에서 여기에 형용사를 또 들어가서 형용사 문제가 또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a large amount of나 a small quantity of, a great amount of나 huge amount deal quantity of나 considerable, vast, 거대한, 많은, high, 높은 이런 식의 형용사가 또 amount나 deal이나 quantity나 volume 앞에 또 형용사 찍는 문제도 토익에서 좋아하는 문제니까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포인트 5번 5번째로 가보겠습니다. projecting, projected. 자, 우리가 분사 형용사 문제였어요. 보시다시피 deficit, 우리가 명사 앞에 이렇게 형용사 문제를 지금 나왔는데 projecting이냐, projection이냐. 자, 분사 항상 헷갈리시죠? 자, 먼저 우리가 project라는 동사로 분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project는 우리가 명사로는 우리가 알죠? project, 우리가 뭐 계획된 일을 의미하는 project 명사가 있는데 지금은 project라는 동사로는 우리가 계획, 기획하다라는 뜻도 있고 예상, 추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 자동사로는 튀어나오다, 돌출되다. 다가 빠졌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ing와 pp를 고르는 포인트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좀 쉬운 이그젬플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자면 애플이 있어요. 애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제가 eating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형용사 eating을 답을 찍을지 아니면 pp, eaten을 찍을지. 그래서 명사 앞에 ing 형용사 찍을래요? 명사 앞에 pp 형용사 찍을래요? 고르는 기본적인 방법은 수식받는 이 애플 명사가 하나의 주어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수식하는 ing는 능동태 동사라고 생각하고 이 pp는 bpp라는 수동태 동사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비동사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eating apple, ing가 답이 되려면 먹고 있는 애플이라는 뜻이 만들어지려면 애플이
이 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애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플 G가 이렇게 막 씹어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애플이다라는 말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eaten apple 그러면 이 애플이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는 애플이다라는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먹고 있는 애플, 먹힌 애플 해봤을 때 이거 PP가 정답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이 개념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deficit, 우리가 적자란 뜻이죠. 그럼 적자가 projecting, projected. 그럼 뭐 기획하다 아니면 계획하다. 계획하는 deficit, 계획되어진 deficit보다는 뭔가 예상한단 말이 좀 더 맞겠죠. 그러면 deficit이 예상 직접 적자가 자기가 적자 날 것 같은데 하고 예상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상되어진 적자인지를 따져보면 의미상 얘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위를 당하는 예상되어진 적자구나라고 알 수 있어서 정답은 B가 답이다라고 우리가 분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사 문제 풀 때마다 요 포인트 하나 기억하셨다가 수식받는 명사가 그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위를 당하는지만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projecting은 우리가 형용사 형태로 굳어져 가지고 우리가 자동사에 뭐 튀어나온 이런 뜻으로서 많이 씁니다. 돌출된 이런 뜻으로서 이 projecting을 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PP는 예상된 아까 설명했다시피 예상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째 우리가 represent와 complete 문맥을 보시면 우리 장주선은 좀 제가 말을 안 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장주선은 그 last year PGA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장주선은 will 동사 원형이 들어간 자리에 동사 어휘 문제죠. 뒤에 목적어. 동사는 항상 포인트가 뒤에 목적어가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거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represent 대표하다, complete 완성하다, 완료하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콜로케이션, 짝꿍 단어를 잘 공부하신다면 토익 문제 정말 쉽게 풀 수 있다. 자, 콜로케이션에서 complete를 아시면 정말 쉬워요. complete는 정말 토익에서 좋아하는 단어고 필수 단어죠. complete라는 동사는 끝내다, 완료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뒤에 complete 뒤에 어떤 코र्스, 수업을 완료하다, 끝내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학위를 끝내다, 완료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또한 complete task, 특히 토익 베이스에서는 어떤 숙제나 아니면 타스크 해야 될 일을 끝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구조죠. 근데 이제 또 complete는 또 작성하다, 기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omplete 뒤에 어떤 survey나 questionnaire, 설문지 같은 것을 기입해 주세요,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도 많이 쓰인다는 점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complete는 토익 베이스에서 이 명사로도 많이 나옵니다. 명사로도. 토익 시험에 completion에서 완료, 완성이라는 뜻으로서 많이 또 토익 문제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통 the completion of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뭐의 완료, 뭐뭐의 완성. 예를 들어 빌딩의 완성, 어떤 건물을 짓는데 빌딩이 완성됐다 할 때 completion of the building 하면 되겠죠. 또 우리가 또 어떤 완료된 날짜를 얘기할 때 완공일 해서 completion date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completion 명사도 같이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문제에 적용해 보면 보시다시피 represent와 complete 있는데 그 동사 어휘 문제일수록 동사 뒤에 목적어만 보시면 돼요. 목적어 Hackers Academy죠. Hackers Academy를 완성하다는 말은 맞지가 않죠. 보통 아까 완성하다는 토익에서는 어떤 survey나 아니면은 퀘스천을 뭐 작성하다 아니면 타스크를 완료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니까 안 되고 해커스 아카데미를 대표하다란 말에 represent가 정답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Part 6의 reservation과 reservation at과 reserve 1 for 점수 잡는 Hackers.